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시장 해설의 권혁태입니다. 먼저 지난주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일단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췄습니다. 하늘이 금리를 내렸다는 소식은 그런데 미국 시장이 상승했다는 소식 접하자마자 바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이야 가능한 선택이지만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로 금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너무 빨리 금리를 낮추고 있는 모양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나중에 이런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정상화된 상황에서 금리를 다시 올리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의 양회가 끝났는데요. 중국에서 결국 홍콩에 대한 호환법을 발효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또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나섰죠. 그렇지만 미국은 시장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안 좋은 소식도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0만대로 내려왔습니다. 210만 명이니까 많이 내려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단기적인 지표들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GDP는 마이너스 5% 성장을 했는데요. 이미 코로나 때문에 시장에 반영되는 상태라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중요한 제조업 PMI 지표가 또 여러 곳에서 발표됩니다. 일단 미국은 39.8입니다. 지난번이랑 별 차이가 없는데요. 시카고 지역 PMI가 별로 좋게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GDP가 2%대의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걸 감안하면 크게 좀 뭐라고 할까요? 예측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중국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사회주의 계획경제라 있는 돈 다 풀어버리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계속 5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로존 가보겠습니다. 유로존 제조업 PMI도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번 33대를 기본으로 마지막으로 찍고요. 저점으로 39, 40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로존 서비스 쪽은 역시나 비슷하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8.7로요. 다음으로 미국 서비스 PMI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서비스 PMI는 36.9로 개선되었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조정을 거치니까 다시 26.7대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면 서비스 PMI는 36.9로 많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쪽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미국 경제를 재개하면서 일자리라든가 이런 실업률이라든가 취업자들 급여받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시 이제 직장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무튼 서비스 PMI가 빨리 좋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으로 비농업 취업자 수입니다. 비농업 취업자 수는 2천만 명까지 늘어났다가 80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비해서 이렇게 갑자기 2천만 개가 쫙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번에도 역시 마이너스 800만 개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비농업 분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론 군인이나 공무원들은 다 제외하고 계산이 되는데요. 그런 분들은 크게 변동이 없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지표의 흐름을 추적하다 보면 일간 약간 PMI 쪽, 그러니까 제조업 PMI 쪽의 반등이 조금 늦게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비스업 PMI 쪽은 그렇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가지 어떤 실물 경제를 나타내는 지표들은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발표되는 이런 사소한 지표들까지 가만히 보면 미국의 실물 경제가 급격히 따라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거시경제의 흐름을 나타내는 선행 지표들은 글쎄요, 이렇게 나중에 뭐 어떤 조정을 거쳐서 제대로 발표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좀 늦게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실업률 지표를 보면은 미국 실업률도 역시 좋아질 기미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5월달 14.7%를 찍고 이게 좀 낮아져야 되는데, 앞서 보여드린 비농업 취업자, 여기도 역시 이게 실업률 지표랑 같은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렇게 많이 좋아졌는데 실업률은 계속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게 서로 이렇게 교차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 투자할 때 단기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거시적인 지표 중에서 선행적인 지표들은 아직 늦게 따라가고 있다는 걸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직 대세 상승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역시 변액보험이나 연금, 그리고 가지고 있는 펀드의 비중은, 주식 비중을 계속 높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언젠가는 단기 지표가 장기적인 지표를 추월하는 날이 오거든요. 역시 홀딩하는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표가 이렇게 혼조세를 보일 때는 시장이 옆으로 행보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